그녀는 14세에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19세에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50세 남자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살에 사랑을 위해 마약을 끊고 36세에 책을 출간하여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일본 야쿠자 야마구치 구미의 대장의 딸의 삶이라는 게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조폭이 나쁜 짓을 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로 생각합니다. 그럼 야쿠자 대장의 딸은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텐도 쇼코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쇼코는 1968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야쿠자의 대장으로서 갱단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사업과 금융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다른 갱단 가문과 달리 쇼코의 가족 분위기는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언니는 전통적인 일본 여성으로서 온순하고 연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력하고 부유한 아버지는 딸들을, 특히 막내딸 쇼코를 많이 아꼈었는데요. 쇼코의 아버지는 야쿠자의 대장이었지만 집에서 절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식사하였으며 주말에는 꼭 온 가족과 같이 소풍하거나 여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풀타임 이모가 있는데도 몸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는 여전히 매일 저녁에 딸들이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쇼코는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부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조폭 아버지였지만 쇼코는 아버지가 항상 온화하고 친절하여 조폭이라는 단어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쇼코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야쿠자의 대장인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부하가 업무 보고를 하러 그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쇼코는 서재에서 말다툼이 벌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호기심에 서재로 들여다보다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부하 직원은 아버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며 본인의 새끼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비명과 빨간 액체에 놀라 어린 쇼코는 어머니의 품으로 숨었습니다. 비록 눈이 가려졌지만 눈앞에 붉은 액체와 아버지가 분노한 표정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쇼코는 남들에게 대장으로 불린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는 대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조폭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쇼코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입학 보고서의 아이는 아버지의 직업란에 대장이라고 적으며 동급생들과 선생님들의 놀라운 눈빛을 부러움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아버지가 있어 쇼코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조직 우두머리의 딸로 누구도 감히 쇼코를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누구도 감히 그녀를 대적지할 수 없었지만 또 누구도 감히 소녀와 친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쇼코의 공주 같은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면서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소속한 야쿠자 단원을 체포하기 시작하여 야쿠자 대장인 아버지는 당연히 가장 먼저 체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없이 쇼코 모녀 셋은 비참하게 살게 되었는데요. 수령이 체포되자 그의 전직 부하들이 찾아와 그녀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쇼코의 집을 찾아가 공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모녀 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쇼코는 과거에 자신을 매우 아끼던 삼촌들이 갑자기 무자비하게 변하게 되어 겁먹게 되어 어머니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쇼코의 학교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에 그녀가 야쿠자 대장의 아버지가 있어 모두는 그녀에게 항상 양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쇼코가 아버지의 보호를 잃게 되자 그녀는 반 친구들의 조롱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괴롭힘까지 당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녀 몰래 외투와 신발을 불 속에 던졌고 어떤 아이들은 대청소할 때 일부러 쇼코에게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혼자 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아구는 쇼코의 아버지가 감옥에 있다며 그녀가 죄수의 딸이라고 놀리며 그녀 앞에서 비웃기까지 하였습니다. 처음에 쇼코는 선생님에게 얘기하여 도움을 요청했는데
선생님은 쇼코의 아버지가 야쿠자의 대장이라 편견이 있어 아이들이 쇼코를 괴롭히는 것을 그냥 못 본 척하였습니다. 아주 힘든 학교 생활을 하게 된 쇼코는 어머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냥 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하루빨리 감옥에서 석방되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다 쇼코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그녀의 아버지는 좋은 행상에 조기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쇼코가 방과 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났었는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3년의 감옥 생활은 강인한 아버지를 무기력한 중년 남성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감옥에서의 석방된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딸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에 관심도 없었으며 매일 술만 마셨는데 매일 다른 여자가 술에 취한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온화한 어머니는 그녀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보낸 후 또 아버지에게 구타도 당해야 했습니다. 쇼코도 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지만 어머니 앞에 나서게 될 때마다 아버지는 더욱 분노하며 쇼코까지도 때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자 쇼코는 원한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비었고 태폐적이고 잔인한 아버지를 미워했으며 무능한 자신이 더욱 싫었습니다. 점차 그녀는 자신이 예전의 아버지만큼 강하게 된다면 누구도 감히 자신과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쇼코가 12살의 중학교 1학년 때 그녀는 언니가 댄스홀에 드나드는 걸 발견하게 되어 언니에게 같이 데려가 주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언니는 할 수 없이 동생에게 그녀와 똑같이 화려한 화장을 해주고 댄스홀에 데려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는 거의 그녀들과 비슷한 또래의 남녀가 담배와 술의 자극으로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쇼코는 모두에게 둘러싸여 있는 언니를 바라보며 기억 속에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쇼코는 언니의 흉내를 내며 불량 소녀처럼 차려입고 학교에 가기 시작했으며 담배와 술을 하고 또 몇 명의 학우를 찾아 그룹을 만들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녀가 불량소녀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여 학교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면 늘 고개를 숙이며 피해갔습니다. 쇼코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느낌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싸우고 마약을 복용하고 또 이성과의 관계를 나누는 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행위를 발견하여 아이를 아주 심하게 때리며 불량소년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지만 쇼코는 오히려 아버지의 관심을 받게 됐다고 느껴져 반항의 쾌락으로 더욱 심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과 싸움하다가 상대방이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어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늘 존경하고 동경하던 아버지는 딸을 보더니 참 불길하다 라고 딱 한마디만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미움을 받는 건 쇼코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원에서 보낸 8개월은 쇼코가 수년 중 보낸 시기 중 가장 편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곧 행상이 양호하여 일찍 석방되었는데요. 쇼코가 감옥에서 석방된 후 경찰은 그녀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녀의 중학교 졸업장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쇼코의 언니는 여동생이 감옥에 가게 된 후 본인이 동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그녀의 인생을 거의 망칠 뻔했다고 생각이 되어 한때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과의 연락을 전부 끊어버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쇼코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 언니는 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건강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동생을 군사와 관리의 기숙학교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쇼코는 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이에 반대하지 않았는데요. 학교의 엄격한 관리에 쇼코는 점차 나쁜 버릇을 버리고 이전에 나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말엔 집으로 돌아가도 그냥 본인의 방에서 책만 읽었습니다. 딸의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된 쇼코의 아버지도 감동받아 이전에 사업을 되찾아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내게 될 거로 생각했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쇼코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수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신체에 문제가 생겨 엄청난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버지의 보증인이었던 친구가 그를 배신하고 모든 돈을 들고 도망쳐 아버지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정부가 갱단 조직을 계속 탄압해 쇼코 아버지의 권력은 더 이상 예전만 같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타격으로 쇼코의 아버지는 중병에 걸려 빚을 갚을 수 없게 됐으며 그 빚은 매일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채권자는 마에시마라는 사람인데 그는 매일 사람을 쇼코의 집으로 보내 돈 달라고 하며 돈을 지불할 수 없으면 물건을 부수기도 했는데 결국 쇼코의 집까지 차지하여 쇼코의 가족은 허름한 빈민가로 쫓겨 살게 되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허약한 어머니는 집에서 그냥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갚아야 할 사치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기만 하여 부모에게 실망하게 된 언니는 어느 날 밤에 쇼코에게 대학 등록금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언니가 떠난 이후 쇼코도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코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자신의 꿈이 이루지 못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쇼코가 학교로 돌아가기도 전에 채권 추심자는 또다시 쇼코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50대의 마에시마 쇼코는 어리고 아름답게 생긴 쇼코를 보고 쇼코에게 본인의 애인이 되어 빚을 갚으라고 하였는데요. 물론 쇼코의 아버지는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마에시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집을 떠났는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에시마는 사람을 시켜 쇼코를 교문에서 납치하여 19세의 쇼코에게 약을 먹인 후 소녀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쇼코는 최선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구타를 당하게 되어 그 허름한 작은 호텔에서 거의 숨질 뻔했습니다. 사후 마에시마는 다시 한번 쇼코에게 자신의 애인이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쇼코는 본인이 마에시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 차라리 그의 요구를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쇼코는 학업을 그만두고 마에시마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거의 매일 마에시마의 지독한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부상이 너무 심해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악독한 마에시마는 쇼코가 본인을 떠날 수 없게 그녀에게 밀수품을 주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쇼코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은 3년 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밀수품에 완전히 중독된 쇼코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마에시마는 과도한 밀수품 사용으로 인해 갑자기 숨지게 되어 쇼코는 드디어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에시마의 괴롭힘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쇼코의 고통은 여기서 끝내지 못했습니다. 밀수품에 푹 빠진 쇼코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료로 약을 먹을 수 없게 된 쇼코는 언니에게 돈을 빌릴 수 없고 부모는 더 이상 만나기 싫었는데 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문제가 되었습니다. 쇼코는 할 수 없이 몸을 팔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또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쇼코는 악당들의 손에서 벗어난 후 또 특수업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술집에 나타나 다양한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활을 역겨워했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행히 운명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본인의 인생을 바꿔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쇼코가 술집에서 손님을 찾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옷차림으로 그가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며 바로 그와 즐거운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는 그 남자가 타카미치라고 불리며 갱단의 부조정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쇼코는 그의 신분을 알고 친밀감을 느껴졌는데 자신이 겪은 일들을 상대방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외로 쇼코의 비참한 과거를 들은 후 그는 쇼코를 혐오하지 않고 진심으로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지 와인을 마시며
새벽까지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 후 타카미츠는 쇼코를 자주 찾아가며 사귀자고 하였습니다. 항상 장난감 취급을 받아온 쇼코는 처음으로 존경받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여 마음먹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술집에 가지 않았고 밀수품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밀수품을 끊는 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인데 때로는 밤에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환각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는 타카미츠에게 자신을 묶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년 이후 쇼코는 타카미츠의 도움으로 마침내 밀수품을 끊게 되었습니다. 타카미츠는 쇼코에게 감동하여 갱단이를 그만두고 그녀와 결혼해야 하여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논의 끝에 쇼코의 언니가 살고 있는 요코하마로가 여기에 술집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버는 돈이 얼마 안 돼 빨리 돈을 버는 데 익숙해진 두 사람을 지치게 하였습니다. 부부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쇼코의 어머니가 뇌졸중을 앓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부모님을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가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쇼코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쇼코는 연로한 아버지를 언니의 집으로 데려가 두 사람이 같이 아버지를 부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술집의 장사가 잘 안 되어 거의 매일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할 수 없이 술집을 닫고 도쿄로 가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여 생활하게 된 부부의 생활은 여전히 매우 어려웠습니다. 쇼코와 남편은 매일 거의 10시간 넘게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또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어 더 충격적인 건 언니가 그녀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언니의 가족은 가난한 편이지만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쇼코는 언니에게 자세히 물어 형부가 도박에 빠져 언니와 적금한 돈을 전부 잃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채업자들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쇼코는 채권업자들 때문에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절대 언니도 똑같은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타카미츠는 적극적으로 부부의 마지막 비상금을 언니에게 줘 빚을 갚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형부의 도박빚은 드디어 전부 갚게 되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른 채권자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부의 도박 중독은 끊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본인이 어려웠을 때 형부가 도와줘 이혼하기 싫어했습니다. 쇼코는 언니의 가족을 포기할 수 없지만 그녀의 재력으로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쇼코는 고민 끝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타카미츠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타카미츠는 괜찮다고 했지만 쇼코는 여전히 본인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도우며 오늘날까지 같이 오게 되었는데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쇼코는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벌어 언니의 빚을 갚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빚을 갚은 후 쇼코는 이미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숨을 쉴 수 있을 거로 생각한 쇼코는 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쇼코의 아버지는 딸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1997년 29세의 쇼코는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갱단의 조장이었던 아버지는 쇼코에게 마지막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딸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 수십 년이 망가졌다고 미래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쇼코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몇 년을 감정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언니의 결별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끝없이 억압받는 삶을 견디지 못해 이 세상을 떠나기로 했다고 하며 편지의 마지막에는 쇼코가 자신 목까지 잘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쇼코는 유일한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언니의 마지막 유언으로 쇼코는 다시 힘내 열심히 살기로 하여 남은 저축을 들고
시골로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쇼코는 들판에 서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본인이 삶을 적어 자신과 같은 어려움에 부닥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쇼코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해 글쓰기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겪은 삶을 소설로 지어 또 2년 동안 여러 번 수정하여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처음 그녀는 책의 판매에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책을 읽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로 생각해 2004년에 소설 야쿠자문을 1000부만 인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책은 출간되자마자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켰으며 판매량은 놀라운 45,000부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쇼코는 곧 일본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사인회와 인터뷰는 잇따라 있었고 많은 팬이 생겨 수입도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된 이후 그녀는 마침내 꿈꿔왔던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으며 인생의 사소한 일로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낭 하나에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팬이 준 선물은 전부 그녀를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가족의 세태를 경험하고 남성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가 되면서 또 삶의 희망을 잃었던 쇼코는 마침내 36세의 나이에 다시 햇빛 속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을 운명이라면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불행한 삶을 겪고 있다면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조금만 버티면 아름다운 미래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오늘 영상의 전체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쇼코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